5월 8일자 이재명 후보의 간담회 라이브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제가 익숙하신 분들도 몇 분 나왔더라고요. 최상욱 대표님이랑 전인구 소장님 나오셨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 세금 관련해서 말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이재명 후보자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유튜브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최상욱 대표님이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 쪽, 주식 쪽은 전인구 소장님 있고, 와이스트릿이나 이렇게 네 분 총 모셔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간담회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비춰지는데, 저도 그 라이브를 보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는지, 왜냐면 이제 후보자니까 그분의 의견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세금 부분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결론을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1번은 배당을 잘 주지 않는 회사에게 세제상 약간 불이익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코멘트를 줬어요. 결국 자본시장으로 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배당을 좀 잘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워낙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줬고요. 두 번째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분께서 이제 사회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 4월 입법을 했었고, 상속세 관련해서 주식 관련해서 PBR 연동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발의되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주식 관련해서 상속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견이 좀 달라질 것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다고 했었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와이스트릿 이제 채널 운영하셨던 분이 말씀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했었을 때 세율이 달라지고 공제액수도 높아져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어떻냐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시장이 너무 이제 데이 트레이닝 위주로 돌아가니까 장기 보유 이득 자체가 없다.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장기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장기로 결국 주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관점은 개인적인 얘기니까 장기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건 결국은 대주주입니다. 이 대주주가 오히려 혜택을 다 몰아서 받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엄청나게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혜택을 주는 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장기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금투세는 없어진 마당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아닌 사람만 장기 주식을 투자했었을 때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밸류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최상욱 대표님이 어느 정도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결국은 세금만 너무 이제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니즈를 어떤 식으로 더 말 그대로 유인책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주셨고요. 다섯 번째, 부동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투자할 곳이 없으니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자본시장인 주식으로 좀 옮겨가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니까 자금이 죄다 부동산으로만 몰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른 투자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추가로 말했던 게 그 뉘앙스입니다. 결국은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는 다시 엄청나게 중과세를 한다거나 이런 뉘앙스를 풍기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 세금 시스템은 지금 현 상태는 거의 유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완화도 안 하고 과세를 높이는 거, 중과세도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3%TV에서 말했던 것의 뉘앙스를 그대로 가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하나 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는 약간의 이제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부동산 투자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감당하고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느 정도 다른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감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예요. 근데 더 이상 강하게 하진 않겠다. 오히려 반대로 거기다가 막 너무 세금적인 요소를 가한다거나 대출 규제를 가한다거나 이런 접근보다는 새로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주식으로 좀 옮겨가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5번이 약간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메인이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당 쪽이나 상법적 얘기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인 쪽도 하니까 코인 쪽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이 있었는데, 코인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정도 얘기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친코인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7번째, 지분형 모기지론. 그러니까 1억 투자해가지고 10억짜리 주택을 산다 이거잖아요. 1억짜리로 10억짜리를 산다 이건데, 이게 과연 이제 해지가 큰 거 아니냐, 레버리지가 너무 큰 형태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확실하게 지금 인지하진 않으신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이슈라서 좀 더 확실히 되면 언급할 것으로 저는 비춰봤습니다.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 간담회가 그 4명의 유튜버 분들과 했어요. 그래서 전체 다 합치면은 구독자 수가 거의 400만 명이 육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또 영상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 회자될 건데, 이 라이브를 제가 이제 세무사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자본시장 쪽을 활성화시키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부동산 투자로만 가니까 그 자금력을 이쪽으로 좀 옮겨주고 싶다.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너무 몰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금 정책은 그대로 가지만 더욱더 강화되진 않을 것 같다. 또 약간 아쉬웠던 거는 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한 게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최근에도 이제 코인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제 정책 물론 2년 미뤄졌지만 다음에 어떤 식으로 친 코인 정책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뭐 반대로 반 코인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표출화될 것인가, 공약집에 좀 실리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심화적으로 좀 얘기를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대선 앞두고 나서 이제 복잡하실 겁니다. 지금 뉴스도 대부분 대선으로 이제 도배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실지 많은 고민해 보시고요.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